사실 머리숱은 풍성하거든요. 근데 수염이 안 나요. 수염이 네,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풀비어드를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뽑아서 가져가야 돼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원장님 하신 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수염, 턱수염도 자연스럽게 됐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요. 저는 사실 머리숱은 풍성하거든요. 근데 수염이 안 나요. 수염이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수염이 너무 갖고 싶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머리가 풍성하신 분들이 의외로 수염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수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수염이 나더라도 이제 콧수염 같은 경우는 좀 얇거나 가운데 인중이 안 나거나, 특히나 이제 볼수염, 브렛나루부터 칭커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했고, 맞아요. 예, 이런 수염은 제대로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수염 이식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오토바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터프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수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염 이식을 하게 되는데, 수염 이식이 이제 모발 이식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분야고 많이 하셔본 이제 원장님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면서 이제 수염 이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수염을 좋아해서 이제 수염 한 3, 4일 안 깎으면 이렇게 수북하게 날 정도고, 맨날 거울 보면서 수염이 어떻게 났나, 뭐 수염이 방향이 어떤가, 컬은 어떤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고, 수염이 멋지게 나는 사람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모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염 이식에도 관심이 생기게 됐고, 수염 이식이 이제 케이스가 쌓이면서 점점 더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염 이식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이 수염 이식은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수염 같은 경우는 약 치료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먹는 약으로는 수염이 나지 않고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녹실이나 미녹시딜 계통 많이 쓰고 있고, 그걸로 효과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르기도 하고, 두 가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풀비어드를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풀비어드를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뽑아서 가져가야 돼요? 보통은 이제 풀비어드 같은 경우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좀 위주로 많이들 하게 되고, 옆에 구렛나루부터 칭커트는 아주 빽빽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구렛나루부터 칭커트는 하게 되고, 콧수염, 턱수염을 좀 위주로 하게 되고요. 심게 되는 양은 절개식으로 하면은 최대한 많이 채취를 해갖고 거의 4,000모 이상. 네, 비절개로 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비절개랑 절개랑 차이가 어떻게 돼요? 모발 이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절개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피부를 떼어내고 봉합해서 모낭을 다 분리해서 심게 되는데, 장점은 가성비가 좋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데 성능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뒤에 흉터가 남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모낭을 하나씩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흉터가 절개처럼 남지 않고, 그다음에 생활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성비가 안 좋다. 가격이 좀 더 비싼데 오히려 생착률이나 이런 건 절개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모양도 절개가 조금 더 우세한 면이 있고, 성능이란 측면에서는 절개식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절개랑 절개랑 가격 차이가 정말 나나요? 한 1.5배 정도 비절개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개는 뒤통수에 흉터가 많이 나쁘니까요. 근데 절개식은 예전에 이제 일자형으로 하는 수술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자형은 약간 흉이 좀 깔끔하게 남지 않고 조금 크게 남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 하면서 흉 없는 봉합법들을 쓰면서 흉이 거의 눈에 안 띌 정도, 미용사들이 잘 찾기 힘들 정도의 흉터만 남기 때문에 절개식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머리털을 갖다 뽑으면은 이게 막 머리털처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리하고 수염하고는 약간 성상이 다르긴 한데, 저도 초창기에는 뭐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방향이나 컬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염 이식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모발 이식할 때 모발이 뒷머리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겨드랑이 털, 음모, 가슴털 다 쓴다라고 하시던데 수염도 없이 다른 부위에 털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위나 채취해갖고 심으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털도 비절개 방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머리 중에서도 후두부 그쪽에서 전혀 채취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부위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은 한데 잘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비절개라고 해도 뽑고 나면 조그만 흉이 남거든요. 동글동글한 흉이 남는데, 겨드랑이나 다리 같은 데에서 털을 뽑게 되면 이제 거기 흉터가 조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보다는 곱슬한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수염 이식을 했을 때도 약간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두부 머리로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원장님 하신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염과 턱수염을 이식하신 분이고, 코스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염 모양이 얼굴형과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수염의 방향이나 디자인을 할 때 입을 따라서 이렇게 휘게 되면 약간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자연스러운 수염이 나오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 이식하신 후에 이제 몇 개월 후의 모습인데 거의 정상 수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됐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전체 수염 이식하신 분인데 코수염, 턱수염도 자연스럽게 됐고, 이제 볼수염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식을 했다고는 거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비어드. 네, 이분이 이제 풀비어드를 하시는 경우고요. 원장님 오늘 너무 상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